요즘 팩트가 너무 다들 막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팩트 체크 하니까 저는 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뭐 법정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이제 법정에서 뭔가를 해소해야 하는 드라마 볼 때 재판관들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예요. 네, 아니요. 팩트로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우리가 쫙 봤으면은 저기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면은 저 친구한테 불리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팩트 얘기하니까 팩트가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맥락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 또 이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 언론 팩트 체크를 많이 해요. 이제 언론이 그래도 그나마 공공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리는 내용들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기사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끝. 이거는 팩트예요. 그 사람이 전달한 거를 얘기한 거를 그대로 녹음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면은 사실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따옴표에 담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이거를 받아쓰기 보도 아니면은 따옴표 보도라고 많이 해요. 그냥 들은 거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의 로버트 맥체즌이라는 미디어 학자가 있어요. 저널리즘을 주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저널리즘,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보고 이제 그 학자가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막 대학교에서 언론 관련 이제 학과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널리즘 하는 사람을 기자들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키워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도 관련 학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학과들이 생겨나면서 생기게 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예전에는 신문이 뭐 우리도 우리나라 보면은 어떤 거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관점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면은 전문가를 키워내겠다고 사실만을 보도해야 돼. 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보도자료를 거의 100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으면 정부에서 보도자료 내면은 그런 거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받아쓰기 언론은 시작된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는데 예전에 그래도 디지털 미디어가 있기 전에는 언론사들이 좀 돈도 있고 광고료도 꽤 많이 받고 탐사 보도도 하고 외국에 특파원도 보내고 해서 좀 균형 잡힌 정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면은 요즘은 우리나라에 인터넷 언론사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광고들에 다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충분한 평가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받아쓰기 보도가 더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문제는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역사 때문에 생겨난 되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팩트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에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사실을 하잖아요. 그냥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맥락들을 왜 이 팩트 이런 뭐 구절을 여기다가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팩트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다. 뭔가 딱 사실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SNU 팩트 체크 센터가 있어요. 요거는 SNU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그런 센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팩트 체크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들 한 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언론들이 여기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할 때마다 좀 이렇게 사실들을 판단을 해서 올리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100%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주는 건 없어요. 절반의 사실, 어느 정도의 사실, 뭐 거의 사실 이런 식으로만 나누어 주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크다라는 주장을 이제 누가 했더니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내용을 읽다 왔는데 어려워요. 무슨 명목세율이 있고 결정세액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하는 세율은 2위가 맞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뭐 국가마다 과세 체계가 다르고 어떤 데는 뭐 좀 밝히지도 않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는 세액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저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절반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도 굉장히 충돌하는 사실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인데 이제 충돌하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팩트 체크라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딱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양한 사실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는 사실 학부모님들께는 이게 대충 이런 거다라고만 이해하시고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에서 같이 만든 카드 뉴스예요. 333 규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수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 예방 수칙 3권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래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합니다. 뭐 3번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다 뭐 의견을 사실처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를 권장한다고 이렇게 카드 뉴스에 굉장히 쉬운 것처럼 써놓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논문 같은 거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리고 졸업할 때 뭐 논문을 요구하는 그런 학과도 있고 제가 한 뭐 2학년에서 4학년 요 사이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듣는 수업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학기 말에는 보고서를 내야 된다. 보고서를 내야 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참고 문헌을 써야 된다. 그거를 뭐 이제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10개에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참고 문헌이 들어가면 1점씩 깎는다. 이제 이런 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실 몰라요. 무엇을 신뢰할 만한지 몰라요.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됐는데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찾아와서 물어보죠. 교수님, 선생님, 제가 논문을 써야 돼요. 4학년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 이 수업이 이 보고서 쓰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찾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 1시간, 2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어떤 정보를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돼 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학생도 몰라요. 그리고 3, 4학년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1, 2학년 때 누가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거의 배우지 않고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대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 스스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특히 뭐 숙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줄 때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출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성자 이름이 정확하게 써 있는지,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다시 검색해보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뭐 어느 대학교의 교수고 어느 연구소에서 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거를 포함했는지, 뭐 누구누구에 따르면, 어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OX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져요.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왜냐면 누가 공신력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믿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낸 무슨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통계더라. 아니면은 전문가인데, 우리 전문가는 그래도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느 곳에서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책을 쓴 그래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는 있기는 한데, 요즘은 문서가 너무 많고요. 뭐 사람들이 막 그냥 학회를 뚝딱 차려가지고 뭘 막 이렇게 뭐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공신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아, 그리고 3번 보면 약간 또 약간 좌절감이 드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믿어도 되는 정보인지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어렵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한 1번하고 2번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한쪽 입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다른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의견 들어보고,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극적인 정보의 동요 금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들을, 원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보를 봤는데 너무 감정이 동요돼. 예를 들어서 이거 요즘 백신 맞으면서 많이 봤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속보 2줄 나왔어요. 뭐 충북에 사는 어떤 40대 여성이 백신을 맞은 지 1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뭐지? 동요는 돼요. 내가 40대고 내가 여성이고 내가 충북에 살면은 막 동요가 되죠. 내일 백신을 맞기로 했는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동요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40대 여성이 어느 병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백신을 맞았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뭐 하다못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식의 동요가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좀 믿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이미 주어진,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를 그냥 막 직역을 해놔가지고 사실 직역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은,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정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했던 거는 뭐냐면은 위키피디아를 직접 써보자 이거였거든요. 위키피디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 보면 정보가 굉장히 상세해요. 굉장히 상세하고, 거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이거는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 탭으로 에딧, 편집이라는 탭이 있어서 그 편집 탭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몇 월 며칠에 사람들이 내용을 바꾼 것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바꾸게 됐는지 사유도 나와 있고요.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있거든요. 얘를 A로 넣어야 될지 B로 넣어야 될지 해결이 되지 않은 거는 여전히 분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직접 신뢰할 만한 출처들, 자료만을 가지고 작성해 보는 연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생산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한 페이지를 작성해 보게 학생들에게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정해진 기준들이 아주 꼼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과 독립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연주면은 오연주는 오연주에 대해서 쓸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쓰면서 뭐 자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쓰지는 말라.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 출처를 가지고서 써야 되는데 우선 오연주가 쓴 출처는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른 출처들 무슨 신문기사도 찾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그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기준들을 보면서 한 페이지 작성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쉽게 작성 못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고 꼼꼼히 자료 찾고 그러면서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와서 판단하고 평가해줘요. 이 출처는 잘못됐습니다. 뭐 이 출처는 뭐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놔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작업, 제대로 작성해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반드시 위키피디아를 작성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아마 동아리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 어떤 동일한 인물 아니면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네 분이서 작성을 해보시면은 출처 다 다르게 찾으실 거고 내용도 다 다르게 찾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연습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긴 하거든요. 뭐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다만 그래도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무슨 어디서 소문을 듣고 막 얘기를 할 때 그래도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어디서 봤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뭐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그래도 생각할 거리들을 조금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SNU 팩트체크 센터 그리고 팩트체크넷 이렇게 좀 대표적인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왔는데 SNU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요. 팩트체크넷은 거기에 물론 전문 팩트체커도 들어가 있지만 시민 팩트체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왜 이 기사 뭐 아니면 이 특정 사실 이 특정 어떤 뭐 텍스트는 팩트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설명을 하는데 잠깐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라는 주장의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자료를 받느냐 했더니 근거자료 1, 법도 받고요. 근거자료 2,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쓴 것도 받고요. 그리고 근거자료 3, 참여연대라는 제 사회단체에서 쓴 이슈 리포트도 받고 심지어 교수님과 그리고 입법조사관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찾았죠.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이거는 볼 수는 있잖아요. 법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출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곳은 신뢰할 만한 출처구나. 참여연대 여기도 신뢰할 만한 출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감각만 익혀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펴보시면은 쭉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거를 다 올려놓는데 분명히 좀 뭐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이라면은 학교 숙제하고도 연관된 게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도움